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는 제가 5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동생과 저를 키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희 자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죠. 시간이 흘러 결혼하면서 엄마한테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궁암이라는 병으로 인해 수술 후 결과가 좋았지만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암 중에서도 제일 손쓰기 어려운 췌장까지 전이가 됐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엄마를 마음껏 사랑해드리자고 동생과 이야기했습니다. 동생과 교대로 엄마의 병간호를 했죠.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워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죠.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미리 전화 드렸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이한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세요. 동생이랑 교대로 병간호 중인데 이동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그이는 갈 테니깐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대답했고 어머님은 너네 집안은 너밖에 없니? 사돈 처녀도 있잖아. 왜 하필 그날 너가 사돈을 돌보는 거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동생은 그날 일이 있어 못 본다고 말씀드리니 우선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님과 통화 후 아버님께도 따로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의 생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은 여보, 엄마 생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날 난 병원에 있지. 전에도 당신한테 말했는데 까먹었어? 시부모님께도 사정 미리 이야기해뒀고 그랬더니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어. 하며 대답했고 남편은 그럼 아예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라고 다시 묻더라고요. 방금 말했잖아. 엄마 오늘 내일 하셔서 자리 쉽게 못 비우는데 지연이도 그날 중요한 일 있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라 바꾸지도 못해. 이번엔 당신만 가고 나는 다른 날 찾아뵐게. 말하는데 갑자기 남편은 표정이 변하면서 엄마 생일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하루 안 간다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 좀 차려주지 하며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일상 차리는 것 때문에 가자는 것도 어이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싸우기 싫어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켜 먹거나 외식하면 되잖아. 아니면 아들인 당신이 요리해드리면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어찌 요리를 해? 그냥 그 날만 병간호 할 사람 쓰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묻더라고요. 진짜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었고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와서는 눈치도 없이 말을 왜 하다가 나 무시해?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장모님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자기 엄마 생신상 차리라는 게 사람인가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아파서 내가 못 가는 건데 이해 좀 해줘.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시어머님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생일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어떻게 같냐면서 자기는 사위고 저는 며느리라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생각해봐. 며느리가 시어머님 생신도 안 챙기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맨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병간호 할 사람 찾아서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자. 말하곤 남편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었죠. 그날은 우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지만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 엄마가 무슨 일 있냐며 물었습니다. 속상한 나머지 남편 흉을 보며 이야기했죠. 엄마는 김서방이 서운했나 보다. 내 걱정하지 말고 시댁 가렴. 하루 너네 없다고 큰일 없을 거야. 정 힘들면 사람 쓰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 아픈 상태에서 시댁을 생각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남편은 역시 장모님은 이해하실 줄 알았어. 내심 장모님도 미안하셨을 거야. 웃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머님 생일날이 되어 시댁을 방문했죠.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지셨습니다. 뭐 놀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하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있으면 사람들 올 텐데 얼른 주방으로 와라 하면서 저에게 앞치마를 주었고 남편은 바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속으로 욱했지만 참고 저는 어머님 옆에서 육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하는 짓이 어찌나 얄밉던지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나물 무칠 때 소금을 왕창 뿌렸고 미역국에 간을 할 때도 간장 한 통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요리를 하나둘씩 망쳐놓았죠. 요리가 끝나갈 무렵 아가씨네가 왔습니다. 저를 보며 언니 못 온다더니 어떻게 왔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친정엄마가 어머님 생신이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사돈어른이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닌데 뭐 솔직히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도 없고 얘가 있어봤자 도움될 것도 없지 뭐 말하는 겁니다. 저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하는데 어쩜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나 소름 돋았죠. 남편은 배가 고팠는지 주방으로 와서는 육전을 집어 먹더니 아직 멀었어? 배고파서 아사 직전이야 라며 말했고 아들 배고픔에 끔찍한 어머님은 아가 얼른 상 봐라 우리 아들 배고프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야 숟가락 젓가락 좀 놔 하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내가? 하면서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얘 너가 놓으면 되지 왜 우리 아들한테 줘? 얼른 가서 놔라 하며 제 등짝을 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등짝 터치에 놀라서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비웃는 듯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간 떨어진 수저들을 줍는데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곤 면상에 수저를 던져버렸죠.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고 남편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수저를 던지길 놀란 듯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어머님도 따라 나와 이게 어디서 수저를 던지길 하기 싫은 거 시켰다고 시위하냐? 감히 내 귀한 아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귀한 아들인 것처럼 저도 저의 집안 귀한 딸이에요. 대답했고 남편을 보며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병간호하는 나를 부른 거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되어서 시집을 왔으면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 거지.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출가회인인 거 모르니?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기본인 것도 모르니? 너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너 키워준 엄마만 욕먹는 거야.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물건을 던져 라고 하는데 부모님 들먹이는 소리에 눈이 돌더라고요. 여기서 왜 우리 부모님을 들먹여요? 며느리가 무슨 종인 줄 아세요? 뭔 놈의 집구석이 며느리만 종부리듯 부려먹어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딸도 있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가씨가 시댁에서 이딴 대접받으면 좋으시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여기서 우리 딸이 왜 나와? 그리고 남편 식사 차려주는 게 아내로서 당연한 거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어. 네가 요즘 병원에만 처박혀 있어서 머리가 돌았나 보구나. 시험이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알고 이따위로 행동하니? 라고 말했고 저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파서 병간호하는 사람한테 병원에 처박혀 있다고 했어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하고 말하니 어머님은 너네 엄마가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만 좀 생색내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네 엄마 아픈 것 때문에 매번 우리 집안이 피해를 봐야 하니? 너 요즘 우리 아들 밥도 제때 안 준다며? 아내로서 할 도리는 하고 나서 지 엄마를 감싸야지 하곤 혀를 찼습니다. 열이 받아 그 자리에서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며 그릇들과 반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어머님은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재빠르게 어머니의 뺨따구를 갈겨버렸습니다. 남편은 당신 미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며 소리쳤고 저는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 왜? 생일이니 생일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 나 병원에 처박혀 있어서 머리가 돌았다. 그러는 너는 병원에 처박히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왜 돌았냐? 뚫린 주둥이라고 지금 막말하나 본데 더 처맞기 싫으면 입 닥치고 살아. 오늘 생일상 아니고 제사밥 처먹고 싶냐? 밥밥밥 타령하는 인간들이랑은 나도 이제는 지겨워서 못 살겠다. 사돈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지 아들 냅두고 며느리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 지 엄마만 생각하는 남편 놈도 다 필요 없어.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사실 그 집은 엄마가 저에게 준 집으로 결혼하면서 남편이 들어온 거였죠.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거라곤 몇 가지 옷뿐이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애도 없고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짐은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진짜 이런 남자가 뭐 좋다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정리되었고 엄마와의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쓰레기 같은 집안과 멀어지라고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